네, 어제 하루 동안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 중에 2명은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1명은 헝가리인 남성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국인 실종자는 8명이 되겠군요. 네, 원래 한국인 실종자가 19명이었는데 지금까지 11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실종자는 8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한수아 기자가 방금 전해드렸듯이 사고 지점 5.8km 지점 그리고 40km 지점 하류에서 6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과 30대 한국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간은 사실 50km 이상 훨씬 하류 지점에서 주로 시신이 나왔는데 비교적 좀 상류에서 발견된 편이고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에 사고 지점에서 하류 4km 떨어진 점에서 시신이 한 구 더 수습됐는데 이 시신은 당시 침몰한 이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헝가리인 실종자로 판명이 됐죠.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8명인데요. 실종자 수색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인양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금 인양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실제 크레인이 배를 끌어올리는 그 시간이 예정보다는 좀 늦어지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침몰한 허블레아니호 같은 경우는 물이 찬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약 100톤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헝가리에서 이 배를 인양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선박 크레인이 바로 이 크라크 아담이라고 하는 이 선박 크레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네, 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최대 높이가 약 50.95m 그리고 이제 길이가 48.95m 되는 최대 그 선박 크레인인데요. 네. 지금 이제 침몰 현장 약 5.5km 떨어진 지점까지는 지금 이동을 시켜가지고 선착장에 정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도착을 하려면은 지금 이제 현재 그 배가 침몰해 있는 데가 머르기티 다리 아래 침몰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접근을 하려면은 2개의 다리를 더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지금 다뉴브강의 수위가 지금 보도된 대로 상당히 높아져서 이 수위가 좀 낮아지기를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크레인을 이렇게 앞으로 접었는데도 어쨌든 수위가 내려가야지만 다리 밑을 통과할 수 있는 모양이죠. 네. 먼 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동이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수위가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서 허블레아니호를 끌어올릴 크라크 아담호의 선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A mostani előrejelzések szerint vagy vasárnap, vagy hétfőn alkalmas a Duna vízállása ahhoz, hogy lemenjünk a helyszínre. Ma 460 körül van a víz magassága. 420-ra kellene lemennie. Hát egy órán belül leérünk innen. 5 kilométerre van csak. 네, 수위가 적어도 30에서 40cm는 낮아져야 남은 2개의 다리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일요일쯤 인양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수위가 만약에 그때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양선이 왔는 거죠. 인양선이 4.2m가 돼야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통과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다뉴브강의 수위가 4.5m니까 30cm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일요일까지 와도 지금 인양을 하는데 총 한 1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지류가 30cm 정도 낮아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류에서 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3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서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플랜 B를 도입을 해야겠죠. 예. 이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팅 도크라고 해서 양쪽에 이 지금 밑에 있는 배를 양쪽에 묶고요. 처음에는 물을 채워서 배가 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양쪽 물에 채워진 배에 물을 빼면 양쪽 배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부력이 생기겠죠. 그럼 부력에서 중간에 있는 배가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띄우는 방식인데요. 지금 저 방식을 플랜 B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양선이 와서 인양을 하는 것이 좀 더 인양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일요일까지는 기다려볼 예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양 방식을 바꾸면 또 어쨌든 사전 작업 같은 게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헝가리 현지 당국은 클라카다모를 하는 걸 일단 플랜 A로 보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클라크 아담은 이제 줄을 이제 배에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와이어로 끌어올리는 방향이라면은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제 빈 바지선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리고 물을 빼는 과정에서 부력을 이용해서 그 허블레아니호도 함께 들어올리는 그런 방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조선소에서 배를 수리할 때 주로 쓰이는 방식인데요. 네. 이 방식의 좀 단점이
며칠 동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물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수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크레인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는 하루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예. 만약에 바지선을 이용하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측이 오는 9일까지 강의 수위 하락 상황을 지켜본 뒤에 예. 인양 변경 여부를 방식 변경 여부를 본격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클라크 아다모가 오면 사실 사고 해역까지만 오면 이미 사전에 체인이라든지 밧줄 같은 사전 준비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막상 인양에 걸리는 예상 시간은 뭐 4-5시간 정도로 사실 예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크레인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이번 주말 정도로까지 예상됐던 이 허블레아니오의 인양 시기가 훨씬 뒤로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플랜 B 같은 경우는 뭐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소 3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인양과 별개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도 뭐 육, 해, 공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인양 작업이 뭐 예상보다 조금씩 시점이 미뤄지고 있으면서 우리 구조대 입장에서는 사실 실종자의 시신을 수색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인양 전에. 그래서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 범위를 지금 애초에 사고 지점에서 하류 한 50km 지점까지 했던 것을 100km 지점까지 늘렸다고 하고요. 수색 방식도 아예 구조대원들이 버스를 타고 하류 한 100km 지점까지 간 다음에 밑에서 위로 지금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실종자를 지금 찾는 방식, 훑고 올라오는 방식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지금 뭐 실종자들이 만약에 시신 상태로 발견된다면 뭐 강 주변, 둔치 이런 데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바로 옆 나라에서 수색견을 지금 지원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종자들을 좀 찾기 위한 방식을 좀 다각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헬기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지금 헬기가 이 다뉴브강 상공 위에서 사실 넓은 유역을 단시간에 좀 수색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헝가리 정부에서 지금 헬기 3대를 동원해서 하류 지점까지 계속 공중 수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수색 작업도 진행하면서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종자들의 어떤 유실이라든지 이런 방지 대책도 꼼꼼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지망을 좀 설치한다든지 지금 유리창 같은 경우가 좀 깨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실물이라든지 혹시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들이 유실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좀 취하는 것 같고요. 뭐 실종자 수색은 지금 인양을 하더라도 선체 안에 실종자가 모두 있으리라는 보장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인양이 된다 하더라도 실종자 수색 작업은 좀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 원인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추돌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가요, 부다페스트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헝가리 실종자 측 변호사는요, 이 크루즈선에 대한 현장 조사가 너무 불충분했다. 재조사를 해야 된다. i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측 변호사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És azt kellett mondanom, hogy én nagyon furcsálom, hogyha ezt hagyják kihűlni, akkor ez befolyásolhatja az eredményt is. Én azt gondolom, hogy akkor járna el helyesen a nyomozóhatóság, hogyha ezt a hajót visszarendelné a helyszínre, és minden egyes vonatkozásában a tüzetes vizsgálatnak alávetnék. 네, 변호사는 지금 바이킹 시기노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헝가리 측은 조사가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킹 시기노는 왜 부다페스트로 오고 있는 건가요? 이 바이킹 시기노가 우리 국민들이 탔던 요람선을 추돌을 했잖아요. 네. 추돌을 그쪽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추돌을 했을 때에도 예를 들자면 선장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라든지 충돌의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면 과실의 의무나 과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변호사는 현장 조사가 불충분했고 예를 들자면 배 바깥의 외견상에 어디가 긁혔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조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지금 부다페스트를 떠났다는 겁니다. 저 배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소실되고 있다는 거죠. 저 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항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즉 상업적으로 계속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헝가리 외신에 따르면 바이킹 시기노가 사고가 난 다음 날인 30일에 이미 방면이 됐고요. 그래서 독일로 갔습니다. 네. 독일에 갔다가 다시 독일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 수사당국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와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냥 예정된 코스를 돌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정된 유람선 코스를 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헝가리 측에서는 우리는 그 바이킹 시기노에 대한 조사도 다 끝났고 예. 증거도 다 수집했고 향후에 선박 자체에 대한 조사 계획도 없다고는 하지만 변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수사 당국이 조사했던 것 이외에도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보자고 하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사 당국의 수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인들이 또 조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증거가 점점 소실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에 대한 의혹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사고 이후에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데요. 이제 이 유리 선장이 지금 이번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던 그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사고 당시에 이 선장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추정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약간 후진을 했다가 구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상황에서 본인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보낸 것을 삭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당시 사고가 난 직후에 여러 어떤 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삭제된 그 데이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면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헝가리 검찰은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로 이 유리 선장을 증거 인멸 혐의를 추가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유리 선장이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죠.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긴 했지만 검찰이 항고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증거 인멸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과연 풀려날 수 있을까요? 애당초에 이제 유리 선장이 구속될 때요. 네. 법원이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라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헝가리 돈으로 1,500만 포린트, 우리 돈으로 환율로 환산하면 한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보석금으로 내면 석방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영장을 발부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선장이 바로 이 돈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돼 버린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 영장 발부된 건 좋은데 이 보석 조건을 왜 닫느냐. 그래서 보석 조건을 철회해 달라면서 이 영장 항고를 했습니다. 네. 이 영장 항고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인데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심사를 해서 또 이게 보석 조건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증거인멸 정황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법원이라는 게 사실 어느 나라는 좀 비슷한 것이 예. 한번 내린 결정을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유리시 선장 같은 경우도 현재 적용된 혐의가 과실치사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헝가리 법상 징역 8년형이 최대로 되어 있고요. 또 기타 음주 같은 상황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검찰 측에서도 뭐 헝가리 대검 쪽에 이 우크라이나인 선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상당히 어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방금 뭐 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지만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 때문에 유럽 법원에서는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과실 사고 같은 경우는 구속수사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유럽에서의 법원에서의 그런 재판 관행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인 선장의 불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강경화 장관이 헝가리 외교장관하고 만나가지고 후속 현황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은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